명언 속 인생. 슈테판 츠바이크 편. 어제의 세계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42년 2월 22일 밤, 브라질 페트로폴리스의 한 집에서 두 사람이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와 그의 아내 로테였습니다. 둘 다 수면제를 마셨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츠바이크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는 지쳐있다.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있다. 나를 오래 지탱해온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 유럽은 폐허가 됐고 내가 사랑한 세계는 사라졌다. 그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였습니다. 33개 언어로 번역됐고 세계 각지에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이 그를 살게 하지 못했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제의 세계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사라진 세계를 기억하는 것이 고통이 되고 결국 그 고통이 삶을 앗아간 남자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881년 11월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슈테판 츠바이크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모리츠는 섬유 산업으로 성공한 유대계 부유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이탈리아계 유대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츠바이크는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빈은 유럽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의 음악이 살아있었고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고 있었으며 클림트와 실레의 그림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린 츠바이크는 이 문화적 풍요 속에서 자랐고 그 풍요가 그의 세계관을 만들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시를 쓰고 에세이를 발표했으며 빈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학문보다 문학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괴테, 발자크, 스탕달, 톨스토이를 탐독했고 그들처럼 쓰고 싶었습니다. 츠바이크의 글쓰기 스타일은 독특했습니다. 전기소설이라고 불리는 형식이었는데 역사 속 실존 인물들의 삶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심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막달레나, 에라스무스, 막젤란의 전기들이 이 방식으로 씌어졌습니다. 독자들은 이 전기들을 소설처럼 읽었습니다. 20세기 초 츠바이크는 의도적으로 유럽 전체를 자신의 집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파리, 런던, 브뤼셀, 로마, 베를린을 오가면서 각국의 작가들과 교류했습니다. 로댕을 만났고 로맹 롤랑과 깊은 우정을 나눴으며 릴케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교류들이 단순한 사교가 아니었습니다. 츠바이크는 유럽의 지식인들이 국경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연결될 수 있다고. 이 믿음이 그의 작품 세계의 기초였습니다. 츠바이크의 작품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였습니다. 단편 소설집들이 출판되면서 독자들이 열광했습니다. 체스 이야기, 낯선 여인의 편지, 어느 여인의 24시간이 이 시기의 대표작들입니다. 간결하고 심리적으로 섬세한 문체가 독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1920년대 말에는 잘츠부르크의 아름다운 집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작가, 예술가, 음악가들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츠바이크의 집은 유럽 문화의 작은 살롱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가 원한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으면서 츠바이크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평화주의자였던 츠바이크는 나치즘이 자신이 믿는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934년 오스트리아에서도 파시즘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그의 잘츠부르크 집이 수색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불분명했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츠바이크는 그의 잉글랜드로 이사했습니다. 첫 번째 망명이었습니다. 1938년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자 이제 오스트리아로 돌아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츠바이크의 책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그가 쌓아온 도서관, 악보 수집품, 자필 원고들이 있던 잘츠부르크의 집은 몰수됐습니다. 그리고 1939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유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츠바이크가 사랑한 그 유럽이 그가 평생 믿어온 인류의 연대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절망이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1940년 츠바이크는 브라질로 향했습니다. 나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전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찾아서였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츠바이크를 환영했고 그는 리우데자네이루와 페트로폴리스에서 지냈습니다. 브라질에서 츠바이크는 마지막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체스 이야기였습니다. 나치에 의해 독방에 갇힌 남자가 정신적 생존을 위해 머릿속으로 체스를 두는 이야기로 전체주의가 인간의 정신에 가하는 폭력을 가장 예리하게 담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자서전 어제의 세계를 썼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유럽, 특히 황금빛 빈의 기억을 담은 이 책은 사라져가는 한 세계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애도였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문장에서 츠바이크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림자는 결국 빛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어두운 시대를 경험한 자만이 새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쓴 사람이 그 새벽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세계를 완성하고 출판사에 원고를 보낸 직후 1942년 2월 22일 밤 츠바이크와 아내 로테는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츠바이크의 죽음은 당시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전쟁의 폭격에 죽은 것도 아니고 수용소에서 살해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브라질에서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를 다시 읽어보면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쳐있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닌 정신이. 자신을 지탱해온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유럽이었고 믿음이었고 인간의 이성과 문화가 결국 전쟁과 야만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나치즘의 등장과 유럽의 파괴는 단순한 정치적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츠바이크에게 그것은 인류에 대한 믿음이 틀렸다는 증거였습니다. 평화가 가능하고 문화가 야만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믿음이 완전히 박살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왜 브라질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안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그는 이미 망명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세계 자체가 사라졌고 자신의 언어로 쓴 책들이 불태워지고 자신이 믿은 유럽 정신이 붕괴한 상황에서 어디로 망명할 수 있었을까요? 츠바이크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작품들은 오히려 더 많이 읽혔습니다. 어제의 세계는 사라진 유럽 문명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증언으로 남았습니다. 체스 이야기는 전체주의 시대 인간의 정신적 저항을 담은 고전이 됐습니다. 오늘날 츠바이크는 영화 감독 웨스 앤더슨에게도 영감을 줬습니다.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츠바이크의 작품 세계와 그의 삶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영화 속 사라진 유럽의 우아함과 그것에 대한 애도가 바로 츠바이크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츠바이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민족주의, 국경 없는 세계에 대한 갈망이 다시 화두가 되는 시대에 그의 말들이 새롭게 울립니다. 어제의 세계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현대인들이 받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츠바이크는
브라질 페트로폴리스의 무니시팔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국장으로 예우했습니다. 유럽에서 쫓겨난 작가를 브라질이 마지막까지 품었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제의 세계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그의 자서전 어제의 세계에 담긴 정신입니다. 세계는 사라져도 기억은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을 지키는 것이 사라진 것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츠바이크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책은 결코 완전히 죽지 않는다. 어떤 박해도 그것을 완전히 파괴할 수 없다. 자신의 책이 불태워지는 것을 보면서도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옳았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책들이 읽힙니다. 그리고 체스 이야기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어떤 폭력도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 독방에 갇혀서도 체스를 두는 것으로 정신의 자유를 지킨 소설 속 인물처럼 츠바이크는 마지막까지 쓰는 것으로 자신의 정신을 지켰습니다. 츠바이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복잡합니다. 그가 선택한 죽음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보여준 것, 즉 문화와 인간의 연대에 대한 믿음, 국경을 넘는 우정,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기억과 애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제의 세계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내일의 세계를 만드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가 세상을 떠난 지 8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의 책들은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어제의 세계, 체스 이야기, 낯선 여인의 편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사랑한 그 유럽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파시즘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었던 것들이 다른 형태로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지킨 것이 그의 글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츠바이크는 사라지는 것들을 글로 남겼습니다. 사라진 빈의 황금기를, 사라진 유럽의 우아함을, 사라진 인간에 대한 믿음을. 그 글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 세계를 전해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제의 세계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